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천만 문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에 계신 1,500만 해외 문글 오소리 분들 안녕하십니까? 봄비 내리는 수요일, 저는 뉴스 신세계 진행을 맡은 김나물입니다. 오늘도 권순욱 논설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이틀 연속 그 뉴스 신세계 같은 메이저 프로그램 출연하시게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영광이고요. 네. 아직도 떨리네요. 아, 예. 어떻게 셀카라도 한번 찍을까요? 네. 네. 자, 그래도 오늘 이렇게 비 오는 날 뉴스 신세계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네. 네, 많은 지도 편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래 하승조 소장님도 함께하기로 했었는데 하 소장님이 또 길을 잃으셨습니다. 네. 오늘도 사실 이분이 강화도에서 그 일산을 거쳐서 그리고 서울 시내로 들어올 때 마의 구간이 있어요. 마의 구간이 있는데 저를 약 16회 정도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도 매번 헷갈렸거든요. 지금도 거기서 헤매고 계시다는데 네. 아마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 생방송을 같이 보면서 채팅창을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오라고 네. 좀 전해주십시오. 네. 네, 자 오늘 어떤 뉴스를 준비했는지 궁금합니다. 어제는 우리 윤거피 소장이 직접 뉴스를 골라서 갖고 왔어요. 오늘은 우리 또 남은 앵커가 네. 직접 또 뉴스를 골라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목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청와대 야당 대표 회동 관련 소식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어제 7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함께 했습니다. 네. 그동안 두 차례 회동을 거부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번엔 참석을 했죠. 처음으로 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 이후 모든 정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이날 회동 굉장히 각별한 의미가 있었고요. 네. 무엇보다도 방북 결과를 이 야당 대표들에게 설명하는 이런 자리, 매우 뜻깊은 자리였었죠. 네. 근데 이런 자리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그야말로 어이상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미투 운동을 농담의 소재로. 아니 그게 농담이 됩니까? 아, 그래서 뭐 안희정 지사 그 얘기하면서 그렇죠. 임종석 우리 비서실장을 한테 미투 운동에도 무사한 걸 보니 참 다행이다. 네. 뭐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지금? 그대로 워딩을 살려보면요. 안희정이 그렇게 되는 것 보고 이놈의 정치 참 무섭다. 안희정이 임종석이 기획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안희정 사건 딱 터지니까 밖에서는 임종석이 기획했다고 하더라고 음모론을 꺼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되니까 장제원 대변인은 아유 그냥 친하게 이야기에다가 농담으로 꺼낸 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와. 이게 지금 농담 수준이 아닌 거죠? 아니죠. 예. 더군다나 이 방북 특사 결과를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그야말로 중차대한 구군이 걸린 자리에서 이런 농담을 꺼낸다는 거. 이 사실 이건 농담도 안 되고요. 일반적인 평균적인 시민들의 눈에서 보더라도 술자리에서도 이런 농담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농담이 그냥 농담으로 그친 게 아니고 실제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월간조선에서 쉽게 얘기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안희정을 치기 위해서 그렇죠. 날려버리기 위해서 뭐 배후에서 움직였다는 식으로. 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임종석은 아직도 전향하지 않은 주사파. 주사파고 전향한 과거 주사파인 안희정을 쳐버리려고 한 거다. 그렇죠. 뭐 이런 스토리로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내부에서 엄청난 권력 암투가 있는 것처럼 묘사한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미 또한 임종석의 안희정 재거설 같은 경우는 카톡으로 날라져 짓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가짜뉴스 관련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그 카톡 채팅창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제1야당 대표가 던졌던 농담이 네. 지금 막 퍼지고 있는 거예요. 농담도 아니고 일부러 스크래치를 낸 거죠. 네. 이 카톡 내용도 정말 엄청난 스토리를 지금 만들었는데 안희정 씨가 지금 차기 유력한 대선 주자다 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차기 대선 후보로 키우고 있는데 안희정이가 너무 급부상하니까 유력하니까 안희정을 날려버려야겠다. 그 날려버리기 위해서 지금 미투 운동을 하려고 한 거다. 뭐 이런 식의 스토리를 쭉 짰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안희정은 뭐 과거 이광재하고 한미 FTA라든지 제주 해군기지 이런 거를 통해서 굉장히 우파에 가까운 네.
쪽으로 전향을 한 건데 그래서 그 상대에다가 딱 아직도 임종석은 꼴 주사파고 그래서 이 저 우파로 전향 조짐이 있는 저거를 날려버리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고려 연방제를 가기 위한 네. 이건 황당해. 고려 연방제까지 막 튀어나오고 그래. 그러니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 코멘트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청와대 주사파 빨갱이가 있다. 두 번째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결과 그리고 또 하나 미투 운동을 정략적으로 훼손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로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저는 홍준표 당대표를 볼 때마다 자포동물, 해파리가 생각납니다. 자포동물은 뭐냐면요. 입으로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소화를 시킨 다음에 입으로 똥을 쌉니다. 입과 항문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홍준표 방지법 발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여러분? 자, 이 소설을 보면 정말 그 취재원이 어떻게 나오냐면 과거 주사파 출신인 정치권에 있는 인사인데 진짜 아무것도 몰라. 얘기 보면 안희정이 뭐 대선 차기 유력 뭐 후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문파그룹 안에서는 아웃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냉정하게 보면 네. 아웃된 사람이잖아. 내가 이 방송을 통해서 안희정 조진 게 몇 번인데. 저도 작년 초 정치 신세계 게스트 데뷔 이전이 바로 안희정 당시 경선 후보를 비판하는 회에 제가 출연했었죠. 그 이전에 그 출연하기 3달 전엔 안희정 지사 출판 기념회 사회를 제가 봤었습니다. 네. 그렇죠. 나도 그날 갔잖아. 맨 앞줄에 앉으셨죠. 예.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문재인 지지하는 그룹에서는 안희정 지사와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선의의 어떤 경쟁자, 라이벌이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런 어떤 흐름을 전혀 모르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뇌내 오피셜 망상으로 소설을 쓰고 이게 퍼진다는 거 그리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제1야당 대표가 썰을 푼다는 거 너무 어이없는 거죠. 아무리 농담이지만 미투 운동이 지금 어떤 양성평등의 문제 그리고 성폭력의 문제 권력에 의한 어떤 성폭행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농담의 소재로 활용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진짜 인권 감수성 완전 바닥 지하실 뚫고 가는 그렇죠. 예. 또 불과 며칠 전에 미투 운동 지지합니다. 위두유 피켓 시위도 했잖아요. 위두유 피켓 시위를 하더니만 그걸 농담의 소재로 써요. 분명히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그리고 지금 어디선가도 미투 운동 차마 그런 이야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어딘가 있을 텐데 제1야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 진짜 홍준표 방지법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예. 네. 청와대 할까요? 자, 어쨌든 이런 음모론은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다는 점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음모론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아니, 만약에 임종석 배우설을 성립시키려면, 임종석 실장이 움직여서 피해자를 쉽게 해서 배후에서 조정해가지고, 네. 폭로를 해라. 이런 사주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삼성 배우설도 마찬가지예요. 최초에 이 사건 터졌을 때, 삼성이, 삼성의 이건희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덮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삼성 전지 적는설에 의해서. 그렇죠. 근데 이거는요, 그 마찬가지잖아요. 삼성이 피해자를 배후에서 조종해서 폭로를 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자체로 이미 미투 운동의 심각한 어떤 그 본질을 훼손시키는 지금 그 어떤 소설을 집어넣은 거고 그리고 그 자체가 피해자를 2차로 가해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피해자가 무슨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그런 폭로를 했다는 겁니까? 엄청난 개인의 어떤 용기가 필요했던 사안이고 그 폭로하는 과정까지 얼마나 힘들었을 그 사람한테 마치 뒤에 임종석이나 삼성이 배후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그 자체 부끄럽지 않습니까? 진짜 삼성 배우설 특히 우리 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삼성 배우설 이야기 하시는 분들 저 진짜 그분들하고 친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하여튼 네. 그 임종석 배우설도 같은 스토리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궁중 암투식으로
엄청나게 그 내부에서 뭐 갈등이 있고 그 이제 삼국지 비평식이라고 하죠. 네. 그런 식으로 또 어떤 맥이 닿아 있는데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루머도 그렇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정치적인 어떤 소설을 쓰려고 하는 것도 이제 좀 퇴출이 돼야 됩니다. 어떤 의혹을 제기할 때는요, 우리가 그 세월호부터 해서 어떤 이명박근혜의 권력 비리라든지 이런 것도 국정농단 이런 의혹을 제기할 때는 최소한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인과관계가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는 어떤 인과관계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그냥 공상소설인 거예요. 이것과 예를 들어서 김어준 총수의 음모론과 이런 음모론이 다릅니다. 김어준 총수 같은 경우는 나름의 어떤 팩트를 나름의 합리적인 인과관계로 연결을 시켜요. 그것이 또 틀렸을 경우도 또 많습니다. 하물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 안희정 성폭행 사건에 대한 어떤 배우설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인과관계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하여튼 우리가 자중할 필요가 있다. 네. 이건 가짜 뉴스입니다. 이건 저는 임종석 실장이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월간조선을 고소를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의견도 붙여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홍준표 당대표 예. 언사뿐만 아니라 행동도 정말 청와대에서 싸가지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예. 자, 근데 또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김문수 자유한국당 대구시 수성갑 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런 말을 올렸습니다. 김정은 본인보다 38살 많은 정 실장과 사진 찍으면서 뒷짐을 졌다. 네. 모욕감 느낀다. 이러면서도 그 북한에 설레발을 치는 종북 정권이 걱정이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아니 참 나와.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대통령과 사진 찍으면서 뒷짐을 졌습니다. 뒷짐을 졌어요. 바로 이 사진인데요. 지금 다른 당대표분들은 다 손을 앞으로 하거나 나란히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뒷짐 지고 있어요. 아니 네 집입니까? 당신 집이에요? 아니 그리고 아무리 자기 집 집주인이라도 손님이랑 사진 찍으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 허세 부리는 거야 지금. 네. 그리고 나이도 아유 나 진짜. 사실 지금 뭐 김정은도 그렇고 네. 지금 홍준표도 그렇고 그렇게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둘 다. 그렇죠. 허세 부리는 거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김문수처럼 오바질 하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냥 아이 지금 뭐 그러니까 허세 부리는 사람이 오히려 사실 가짜나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원래 야생의 세계에서도 대형 포유류 육식동물 사자나 호랑이는요 딱 사냥할 때만 울부짖어요. 예, 그런데 그 정말 그 힘없는 쬐끔한 새끼 강아지들이 아무 때나 짖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나 아니면 그 홍준표나 아니면 사실 뭐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허세 부리는 거죠. 예. 허세입니다. 그래서 허세는 우리가 피식 웃어주면 되는 것이지 그 허세 때문에 김문수처럼 뭐 무슨 굴욕을 굴욕을 당한 것처럼 반응하는 거는 더 어이가 없죠. 너무 유치하잖아요, 사고가. 제가 보기에 김문수 대구시 당협위원장님께서는 숙취가 안 풀리신 상태에서 페이스북 글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출근한 어떨까요? 예. 네. 그리고 술을 많이 먹으면 속이 좀 안 좋아요. 그렇죠. 장이 안 좋을 때는 미궁 대장사랑. 오늘 저희 두 사람의 얼굴 피부가 너무 좋다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미궁 대장사랑을 상복을 하기 때문에 장이 깨끗해져서 몸에 있는 흡수율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피부가 좋아진 겁니다. 결코 메이크업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홍준표의 뭐 제스처 같은 경우는 웃어 넘길 수는 있습니다만 이 이제 북한 그 특사 이제 방북 관련해서 계속 죄를 뿌리고 있어요. 심지어는 가기 전에는 이제 방북 보고 청와대 오찬회동 일어나기 전에는 이거는 화전양면이다. 북한의 화전양면, 즉 겉으로는 대화를 하고 속으로는 전쟁을 준비하는 게 넘어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만은 심지어 청와대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담 쇼다. 남북 정상회담은 회담 쇼다. 북한이 기획을 했고 김정은이 운전대를 잡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뒤에 이슈 프리즘하고 언론 해부실에서 더 상세하게 또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여론조사인데요. 네. 자, 리얼미터가 3월 첫째 주차 주중 집계를 했습니다. 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행 의혹 여파로 지난주 주간 대비 2.4%포인트 내린 47.6%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나마 그 이후에 대북 특사 소식이 있어서 네. 하락세를 바로 커버치면서 예, 그나마 이제 막아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보면 일단 조금 떨어졌는데요. 반면 이 그 민주당이 떨어지면서 어디가 반사의 이익을 얻었냐? 딱 보니까 바른미래당하고 정의당이 반사의 이익을 얻었네요. 네. 자, 그렇게 해서 그 바른미래당은 2.3%포인트 상승한 9.1%, 그리고 정의당 또한 1.3%포인트 상승한 5.8%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유, 상승했는데 5.8%야? 아유, 놀라워라. 위협적이네. 예. 이러다가 다음번에 정권 내주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자유한국당이 특히 눈여겨볼 지점인데 얘네들 떨어졌어. 예? 미투 운동을 지금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가장 열심히 이용하는 놈들이 바로 자유당 놈들인데 그렇죠. 얘네들은 오히려 지금 떨어졌다는 거. 그래서 약간 뭐 우리한테도 약간 기스가 가긴 했지만 네. 지금 현 상황이 아주 그렇게 걱정스러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을 뭐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수준 높은 정치 의식을 갖고 있고 이 사건을 누가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누가 왜곡시키고 있는지 잘 파악하고 있다는 그렇죠.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그 플랩이라고 해서 그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융합을 시켜서 여론조사 기관의 왜곡을 제거한 일종의 인덱스 수치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사를 했더니만 65.9%가 나왔다고 해요. 네. 자, 이 플랩이라는 게 뭐 미국의 그 스탠퍼드 대학교 거기 연구팀이 이걸 이런 거를 이제 개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이 정말 많잖아요. 네. 지금 중앙선관위 그 홈페이지 가면은 정말 많은 여론조사가 올라오는데 여론조사 기관마다 편차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 편차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나름 이제 여러 가지들을 묶어서 조금 전에 융합이라고 네. 얘기했는데 하여튼 뭐 예, 그 정확한 내용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법으로 이걸 융합을 해서 이 수치를 뽑아내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튼 지금 서울대 그 플랩이 있대요. 거기서 이걸 지금 연구를 해서 그 아드님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예, 한번 물어볼게요. 예. 근데 모를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예. 그 아들 얘기도 하면 너무 못 웃으시더라. 예. 예, 흐뭇해요. 알겠습니다. 예,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자, 그래서 플랩 지지율 조사를 보면은 전주에 비해서 1%포인트 상승한 65.9%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을 보면은 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사건 때문에 일정 부분 데미지가 있지만 또한 방북 특사였던 성과물 때문에 네.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그 진행이 됨에 따라서 결코 이 정부 아니면 민주당의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이다. 네. 나름대로 저희들한테는 문재인 지지자 또 민주당 당원 입장에서는 뭐 견딜만한 어떤 예,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투 운동의 본질에 충실하게 우리가 접근해서 우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네. 정략적 사고를 우리 스스로 딱 버려버리고 그렇습니다. 접근을 하면 우리 당당하게 가면 우리가 예 그렇게 해서 정략적으로 따져봐도 우리가 유리하지 않나요? 그죠? 이렇게 뭐 저쪽 땅은 정리를 해보면 엑셀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쟤네들은 진짜 뭐 예, 그렇죠. 그나마 이쪽은 그 메모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네. 저쪽은 엑셀 함수를 이렇게 SVM 썸 함수를 써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교과서로 재미를 봤던 과거 정권, 그리고 그 교과서로 재미를 보는 것에 있어서 뒤에서 마구마구 푸시를 했던 보수언론, 특히나 조선일보가 이번에도 교과서로 이념 논쟁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교육부가 즉각 반박을 했는데요. 자, 3월 5일, 5일자였죠.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신학기부터 초등학생들이 쓰는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수입이라는 표현이 모두 대한민국 정부 수입으로 바뀌었고, 또한 교과서 내용도 현 정권의 역선에 맞게 바뀌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는 문장이 삭제됐다. 예, 오. 저거죠. 네. 예. 북한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문장이 삭제됐다. 이렇게 딱 써놓으니까, 야, 이거 진짜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렇죠. 이건 좀 심한데? 그런 이제 왜곡을 딱 하니까 교육부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그 반박한 내용을 보면, 그 관련 문장이 삭제된 것은 맞지만, 이어진답니다. 다른 내용 그렇죠. 이어지는데 그 이어지는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북한의 핵 개발과 실험 등으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받고 있다. 네. 근데 이게 중복되니까 내용이 중복되니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걸 빼고 뒤에 걸 살려놓은 거야. 그렇죠. 그 편집을 하면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가 148페이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집을 하면서 148페이지에 있던 문장을 151페이지로 옮겼어요. 3페이지 이동했습니다. 3페이지. 3페이지 이동했는데 과연 조선일보 기자가 이 내용을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죠. 모를 리가 없죠. 모를 리가 없죠. 네. 조선일보가 그러면 아니지. 자, 이 기사를 쓴 김현주 기자, 주희연 기자님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3페이지면 한 장 넘기면 돼요. 한 장. 한 장 넘기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게 눈에 안 보였을까요? 의도적인 거죠. 네. 또 한 번 선거를 앞두고 또한 남북 화해 무드가 벌어진 상황 속에서 교과서를 가지고 색깔론을 또 한 번 펼치려고 했던 거죠. 네. 아, 진짜 끈질깁니다. 자, 사람들. 이 덕분에 저희가 이제 우리 교과서가 바뀐 걸 네. 알게 됐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이 조선일보가 기사 쓴 게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래요. 이 교과서 총 한 211 부분을 네.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수정을 근데 너무 잘했더라고요. 그렇죠. 특히나 박정희 정권 서술이 아주 대폭 개선되었는데요. 네. 자, 종전 교과서는 정부가 4.19 혁명 후 각계각층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자 박정희를 중심으로 일부 군인이 국민 생활 안정과 공산주의 반대를 주장하며 군대를 동원해 정권을 잡았다. 굉장히 박정희 정권이 선의를 갖고 행한 것처럼 굉장히 기술을 중립적이에요. 했어요. 그러니까 군사 5.16 쿠데타거든? 네. 군사 정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을 싹 탈색을 시킨 그런 표현을 지금 쓴 거거든. 그 부분들이 당시 정부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세운 계획을 이유로 군대를 축소하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이 정부의 무능과 사회혼란을 구실로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을 차지하였다.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을 차지하였다.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이게 군사 쿠데타라는 점을 서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꾼 거예요. 역사 왜곡을 바로잡은 겁니다. 특히 이제 유신 독재 아닙니까? 박정희 체제는 1972년 10월 유신으로 인해서 유신 독재를 했는데 이거를 기존 교과서가 어떻게 표현했냐? 유신 체제 그리고 유신 헌법에 따른 통치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유신 독재라고 바꿔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제대로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란 명칭도 교과서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기존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설명이 있었지만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초등학생에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넣지 않았었는데 이번 교과서에서는 위안부 사진과 함께 식민지의 한국 여성들뿐만 아니라 일제가 점령한 지역의 여성들까지 강제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모진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설명이 들어갔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아니 일본이 교과서를 왜곡해가면서 독도도 자기네 땅이다. 그렇죠.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아예 가르치지도 않잖아요. 일본 애들은 위안부 문제를 몰라.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본도 아닌데. 그리고 더군다나 뭐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데 적절치 않다는 게 물론 그 성적인 학대를 받은 이런 부분들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어린 학생들일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짚어주고 학교가 공교육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지금
일베 같은 게시판 가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을 모욕하는 10대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잘못된 성의식을 가지고 잘못된 제대로 접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공교육으로 정부가 확실하게 알려야죠.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으니 그때 우리는 이 할머니들 지켜주지 못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 짚어줘야죠.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라고 군대 있고 그러라고 우리가 세금 내는 건데. 그렇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젠더 TF에 금태섭 의원이 들어가 있던데, 그래서 일베가 생각이 나서 금태섭 의원이 일베 사이트 폐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뒤끝 쩔어요, 저. 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또, 정부 정책이 먹히고 있다. 네. 이 뉴스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주의 부당 경험을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가 정부 목표의 40%를 넘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총 102만 9천 명이 신청을 했고요. 전체 목표의 43.6%인데요. 더군다나 신청자 가운데 약 74%는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라고 합니다. 자, 이게 우리 UBC 같은 회사죠. 10인 미만 사업장. 그래서 우리 UBC 같은 회사에서 이런 거 신청해서 열심히 좀 받아먹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처음 시행할 때만 하더라도 보수 언론과 야당에서 누가 이걸 받아들이겠냐. 신청자 적을 거다라고 했는데 네. 뭐 저희도 적극 홍보했고 저희 방송 들으신 분들도 다 홍보한 뭐 덕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지금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당시 나왔던 기사 중에서 특히 동아일보 기사로 생각나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을 하면 4대 보험 신청을 하고 그걸 납부해야 되는데 누가 하겠느냐라고 하는데 이것 보세요. 바로 그런 걸 유도하는 게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그렇죠. 4대 보험에 적용을 안 받는 일자리는 사실상 일자리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 초창기에 뭐 이제 이 최저임금제도 이제 망했다. 일자리 대책 뭐 이것도 망했다. 계속 그때 이제 수치가 처음 실제로 작았잖아요. 근데 당연하지. 언론이 이걸 기사를 쓰지도 않고 네. 홍보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 통계가 또 잡히려면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통계가 잡힐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1월 달에 이 수치 보세요. 1월 달에는 3,600명이었는데 2월 달에 45,900명. 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나니까 신청이 우르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 4대 보험이 가입이 됐고 4대 보험이 가입됐기 때문에 그 각각의 보험의 재정이 좋아지고요. 네. 또 그만큼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삶 최저 하한선 그 사회적 보장선이 두터워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정부 정책의 효과는 이렇게 서서히 잘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었고요. 다음 소식은 평창 패럴림픽. 북한 선수단이 방남을 했습니다. 네. 그 패럴림픽 이번 3월 9일 이제 개막을 네.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기도 해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청와대 직원들의 패럴림픽 참가는 공무로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 패럴림픽의 패럴이 바로 나란히라는 뜻입니다. 나란히. 예전에는 패럴라이즈, 그 마비된 사람들이 하는 올림픽 이런 의미로 썼는데 그 단어를 바꿔서 나란히. 그러니까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다. 패럴림픽 나란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더불어 나란히. 더군다나 북한 선수단도 최초로 동계올림픽, 동계 패럴림픽 참가한 거니까 좀 우리 문파 여러분들이 최초로 참가한 최초입니다. 거예요? 최초예요. 최초 참가하는 거니까 우리 문파 여러분들이 네.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패럴림픽이 나란히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이것도 네. 참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저 2개 배웠습니다. 패럴림픽이 나란히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북한 선수단이 패럴림픽 처음으로 동계 패럴림픽은 네, 처음입니다. 네. 500원 주세요. 이따가 줄게. 저 진짜 받고 갈 거예요. 없어. 이따가 줄게. 자, 그리고 이제 좀 재미있는 소식을 네.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토리 기억하시죠? 토리. 예, 네. 토리. 퍼스트 도그로서 유기견이었다가 청와대 입양됐던 그 토리가 6개월 만에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와. 동물보호단체 진짜. 케어에서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화면 왼편이 유기견 시절이고, 네. 이제 6개월 지났을 때의 그런 시점인데, 야, 청와대 가서 살더니. 네. 오, 진짜. 아니, 이 접혀져 있던 귀가 딱 쫑긋 솟고, 눈매가 딱 있는 게, 앙담은 게, 와. 완전 의젓해졌어. 그렇죠. 이 유기견 토리 같은 경우는 많은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성인 남성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래서 청와대 생활이 괜찮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뭐 문재인 대통령님이 키우시니까 어떤 감화가 됐는지 아주 건강해졌고요. 저는 그래서 청와대 측에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거? 퍼스트 도그 좋습니다. 퍼스트 베어는 어떻습니까? 곰 한 마리 키우시죠. 반려동물로서 청와대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한테는 그 어떤 권한 월급도 안 주셔도 되고요. 김정숙 여사님 저 화장실 세면 변기 내리고 앉아서 오줌 싸는 남자입니다. 교육 관여받았어요. 예. 제가 하루 세 끼 알아서 밥을 해 먹을 테니까 퍼스트 베어로 입양 좀 해주십시오. 네. 이거 수습이 안 된다.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병우 소식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현재 그 구치소 84일째 수감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 나온 법률방송 뉴스 그 석대성 기자의 그 단독 보도 뉴스에 따르면요. 2권의 책을 읽고 있다고 하는데 그 한 권이 바로 변희재 씨가 쓴 손석희의 저주. 네. 이 책과 함께 또 한 권의 책은 바로 강민구 서울고법판사가 쓴 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생활의 밀도란 책인데 이 생활의 밀도는 날마다 비우고 단단해져라라는 부제를 달고 있고요. 이 2권의 책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빠지실까 궁금한 내용이에요. 변희재 책을 읽으면서는 내가 여기 와 있는 거는 정말 억울한 거야. 그렇죠. 그거를 확인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태블릿 PC, 그 JTBC 그 보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막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사실 태블릿 PC가 그 탄핵 집회에 불을 당기긴 했지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전체에 있어서 태블릿 PC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예. 하여튼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은 변희재 책 너무 빠져들면 근데 그것도 괜찮겠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강 부장판사도 이분도 예전에 그 지난 2009년 촛불 집회 재판 개입 논란을 비는 신영철 전 대법관을 옹호한 글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려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책을 읽고 계시구나. 마음에 그 양식이 되는 책을 읽고 계시니까 이렇게 좀 단단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딱 자기들한테 맞는 책인 것 같아. 그냥 그쪽 사람들의 논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서 그래 어차피 하는 감옥 생활 마음 편하게 있는 게 정신적으로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원하신다면 김남은의 허세라서 소년이다. 매우 좋은 책이죠. 정치 신세계 쇼핑몰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읽고 싶으시다면 제가 사인을 해서 한 권 구치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죠?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슈 프리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뉴스 신세계 이제 이슈 프리즘 시간인데요. 네. 홍준표의 어떤 그 정략적인 그 대북 특사 이제 폄훼하는 발언 때문에 이제 청와대 5천의 의미도 훼손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어제 그 청와대에 있었던 그 야당 대표들을 초청해서 청와대 밥 먹여가면서 대북 특사의 어떤 성과를 설명을 하는 자리. 그래서 이런 특히 그 국가 안보의 문제는 외교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될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홍준표는 시중일관 딱 자기 지지자들을 향한 의도적으로 그냥 작심하고 온 것 같아요. 꼭 대통령 앞에서 이 말은 하고 가야 돼.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하여튼 버르장머리 없는 말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뭐 대북전 접촉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국내에서 있었습니까? 해외에서 있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전에 그 비밀리에 접촉이 있었던 것. 이거 특히나 일본 극우 언론들이 하던 내용과 똑같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드디어 왔습니다. 우리 하승주 소장. 맞습니다. 네.
급하게 오느라 모자도 못 챙겨와서 오늘은 생얼로 바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바로 하승지의 본 얼굴이었습니다. 이거 처음 까는 건가? 아, 여기 뉴스 심수대기에서는 처음 가는 겁니다. 아, 예. 오늘 나름 못 익스클루시브네. 익스클루시브. 그리고 지금 저희가 조명이 3개인데, 4개인데 5개로 늘었는데. 이 오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도저히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실 텐데, 그때는 나중에라도 유튜브로 확인하시면은, 아, 이게 하승지의 본 모습이었구나 아시게 될 겁니다. 아, 이거.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별 말씀. 아니, 뭐, 좀, 아침에 정신이 없었으면 챙겨왔을 텐데, 너무 급하게 오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좀 일찍 다녀. 알겠습니다. 길치가. 실례지만 오늘 이동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2시간 반 걸렸어요. 2시간 2시간 반이면 국제선 타고 인천에서 나리타 공항 가는 시간입니다. 2시간 반. 차로 간다면 서울에서 출발하면 2시간 반이면 대구 거쳐서 예, 김천까지 갈 수 있는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아, 네. 예. 자, 어제 그 청와대 회동에서요. 특히 그 홍준표가 그 대북 접촉 네. 비밀리에 이미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 접촉을 국내에서 했냐, 해외에서 했냐, 뭐 네.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아니, 비밀 접촉을 했으면 어떡고, 안 했으면 어떡할래. 너네들처럼 아예 뭐 비밀이건 공개건 간에 접촉 한 번도 못한 정권에 비하면은, 이거가 뭐 접촉이 이렇게 있어 왔고, 그래서 성과를 낸 게 뭐 100만 배 더 중요한 일이고, 설사 그마저도 뭐 비밀 접촉은 없었다라고 대통령께서 그냥 딱 잘라서 말씀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판문점에서 했다. 네. 판주에서 했다. 네, 판문점에서 했다. 네. 뭐 굳이 따지자고 그러면 우리 베를린 선언에서부터 시작한 거 아니냐. 아, 이렇게 해서 완전히 뭐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각종 그 신년사, 기념 연설을 통해서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뭐 하자면 일종의 메시지 전달로 볼 수 있겠죠. 하긴 뭐 홍준표가 그 몸담은 당은 천안함 폭침을 당한 상태에서도 비굴하게 중국에 네. 가서 야 우리 돈 줄 테니까 정상회담 좀 해줘 이렇게 구걸을 했던 애들 아니야 진짜. 걔네들 생각으로는 아마 또 뭐 어디 저 뒤에서 뭐 돈 주고 받고 늘 접촉한 거 아니야? 예,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면면을 이어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서도 민주정부의 적통을 이어받은 세력들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직까지 정권교체가 된 걸 갖다 제대로 실감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300일이 넘었고, 그러므로서 국가가 점점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여전히 비정상적인 국가에서 살던 경험으로 사시던 홍준표 대표로서는 아직까지도 적응 기간이 더 필요하신 것 같은데 얼른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대통령이 임기 때까지 적응 안 해도 돼. 그냥 뭐 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 자포동물로 사세요. 지지율 계속 떨어지잖아. 그러니까요. 예. 자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 시기 가지고도 시비를 좀 걸었어요. 네, 뭐 4월 말경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는데 그 시기를 정할 때는 누가 정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 오찬 끝나고 그 기자들 인터뷰에서는 그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정략적으로 또 김정은이 정한 거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죠. 아니 이게 안에서 설명을 듣고도 나와가지고는 딴소리를 하는 거거든. 그렇죠. 안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네. 어떻게 설명했냐? 대통령 공약이다. 당선되면 1년 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 보세요. 우리 대통령이 5월 10일에 취임을 했잖아. 그럼 1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리고 지금 접촉했잖아. 대북 특사. 네. 이제 3월 초잖아. 그러면 시간을 따져보면 정상회담을 언제 할 수 있겠어? 지방선거는 6월이고. 그리고 취임 1주년은 5월 10일이고. 그 안에 언제야 가장 빠른 게? 4월 아니에요, 4월. 이게 맞습니다. 합리적으로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걸 듣고 나서도 나오면서 정치쇼. 북한한테 심지어 북한이 선택을 했대. 그렇게 선택하면 누구한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도움이 돼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데? 아닌가? 그러면 아니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 네. 그러니까 홍준표 방지법 내야 됩니다. 네. 네. 홍준표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북한을 미화하고
굉장히 좀, 높이 보는 이런 식의 태도 아닙니까? 북한 사대주의야. 예,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결정해 우리가 따르는 거 이적단체 아니냐? 찬양이네. 그러니까. 국가안보법이다. 국가보안법으로 잡아야겠네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주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국가보안법으로 쳐넣기 시작하면 당을 해산해야 될 상황이 올 거예요. 맞습니다. 저 완전 종북 세력. 그리고 그 맨날 북한 타령하는 조선일보도 싹 뒤져야 돼. 저기 국가보안법 그 이적물, 네. 이적 표현물 이런 거 수두룩하게 쌓여 있을 걸. 압수품 엄청나게 많을 거야 아마. 아, 저 국가보안법 압수수색 영장 들고 조선일보 치러 가고 싶다. 자, 그리고 야, 유승민이 가장 좀 바보 같았어요. 나는 어제 그 회동에서 네. 가장 바보는 유승민이다. 유승민은 질문이 얘는 끝까지 뭔가 우리가 막 북한한테 뭘 주고 퍼줬다. 이거를 어떻게든 시비를 걸려고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질문 자체가 너무 멍청해. 보세요. 특사로 가셔가지고 우리가 북한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까? 약속한 게 있습니까? 질문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범위가 너무 넓지 않아? 그러게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면 합의 이런 걸 깔아. 뭐 이런 의도겠죠. 그러니까 이거죠. 혹시 뭐 스위스 어디 은행에 이체한다고 했느냐, 네, 뭐 이런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정우영 씨가 저희가 없습니다. 답변한 내용 그 이상 없습니다 이야기를 했고,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같이 나가자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승민도 지금 존재감도 못 살렸지만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 그 보수 수구 야당과 괴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진짜 유승민 대표도 그런 것 같아요. 포지션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세게 나가겠다 그러는데, 만약 그게 세게 나가는 걸로 하자고 그러면 홍준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예, 그럼 어차피 그래, 박 터지는 동네에 가서 경쟁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 멀쩡한 정상 국가의 야당 대표로서의 포지션이, 거기는 지금 포지션이 텅 비어 있어요. 거기는 오히려 경쟁이 약하고, 그 또라이 국가의 또라이 야당의 포지션에는 지금 와글와글 모여 있습니다. 거대 야당 자유당이 있으니까 정리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러오셔도 넘어오세요. 네, 근데 경로 의존성이라 그러잖아. 맞습니다. 그동안 지가 했던 말과 행동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야. 똥꼬지. 지금 같이 옆에 계시는 유승민 대표의 안보 문제에서의 절친 홍준표 대표는 청와대 대표를 하점을 하면서 와이셔츠 단초까지 풀어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이게? 사람들이야. 예. 완전 돌쌍놈, 개잡놈, 이런 걸 포지션을 갖다가 한번 취하겠다 이러는 건데, 그 옆에 같이 나란히 서 계시면, 유승민 대표의 이미지에도 제 생각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계속 그 옆에 서가지고 나란히 사진 한번 찍어보시죠. 저야 안철수 옆에 있는 거나 홍준표 옆에 있는 거나 양사이에 끼어있으면 보기가 아주 좋겠습니다. 아니, 진짜, 홍준표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진짜 천하의 개 잡놈 같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보수라는 것은 네. 굉장히 어떤 품격이라든지, 품격. 어떤 이런 젠틀함이라든지 이런 걸 중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 전통적인 어떤 의미의 보수의 품격이라는 거는 1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완전히 그냥 다 풀어헤치고 완전 봉두남발을 해가지고 망나니 칼춤을 춰보자 하는 이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신분제 타파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의도까지는 제가 연상을 해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빅픽처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 조선시대의 망나니들은 천민 대접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한때 대선 후보였고 지금 제1야당의 대표도 망나니 같은 천민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시정 잡배 개호로 잡놈도 제1야당 대표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신분제 이동의 자유로운 바보 경장의 자연. 나머지 홍준표 대표를 제외한 110여 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봉도남발 망나니의 수하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류혜전 최고위원처럼 캐릭터 인형이라도 들고 다니세요. 그렇게 비주얼적으로 나쁘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예. 라이언 인형 이미 선전 당했으니까 다른 캐릭터 인형 많이 있잖아요. 뽀뽀로로라든가 아니면 반답이라든가 수호랑 다 좋으니까 그런 거라도 들고 다니세요. 예, 언론 이슈 받고 싶으시면. 자,
뭐 그 밖에 이제 뭐 남북 대화하고 이제 비핵화 문제 뭐 나오는데 이것도 애들이 너무 한심한 소리에 우리 대통령께서 또 친절하게 설명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어쨌든 뭐 비핵화라는 것은 네. 이게 남북 대화하고 비핵화라는 게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다. 그렇죠. 같이 가는 거고 결국은 비핵화가의 단계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앞으로 진전할수록 남북 대화 수준도 진전을 하게 되는 거고 예, 그런 이야기 좀 하셨고 그 다음에 왜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어요. 정호영 안보실장이 이제 한마디로 딱 줄이면 임기 말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임기 말에 딱 하니까 정권 교체되고 이러면서 이게 그냥 전혀 진전을 못 봤다. 네, 합의 내용 다 날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진짜. 네. 그래서 임기 초에 해서 뭔가 합의를 하면 이거를 임기 마지막까지 쭉 밀고 가겠다. 네. 그래서 임기 초에 서둘러서 남북 정상회담을 그렇죠. 한 거다. 저 그때 그 경의선 뭐 연결하고 어쩌고 할 때 네네. 진짜 기차 타고 중국 가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근데 그냥 이게 또 정권이 교체되면서 다 날아가 버리면서 더 악화되고 예, 이건 초반 드라이브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2007년 14선언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였냐면은 서해안 평화지대, 평화협력지대 구상이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휴전선하고 바다로 치면 NLL 네.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남북 간에 이걸 대치를 하다 보니까 한강하고 임진강 하구 지역이 전혀 개발이 안 되는 사실 이게 과거에 고려시대 때 무역 항로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가 완전 막혀 있죠. NLL 문제 때문에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중국 어선이 완전히 활개치면서 꽃게 다 잡아가고 맞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서해는 완전히 뭐 중국 어선들의 판이 돼버렸었죠. 진짜. 그래서 이걸 2007년 14선언에서 서해 지역을 같이 협력 개발하자 네. 합의를 했는데 이게 탁 뭉개지면서 천안함 폭침당했죠. 연평도 포격당했죠. 꽃게는 중국 어선이 싹쓸이 해가죠. 네.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시기적으로 보자면 북한이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 능력이 올해 상반기를 넘어가면은 미국 본토로 좀 더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그 탄두 핵 소형화도 이루어지면서 네.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로 굉장히 심각한 물리적 충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또 올해 11월은 공화당 또 중간 선거도 있고요. 네, 네.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이 시기에 평화 분위기, 평창올림픽 그 잔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확실한 남북 간 화해 무드를 만들지 못한다면 정말 위험해져요. 맞아요. 야당들이 이렇게 지금 끼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자, 그리고 어제 이제 대북 제재 이야기 나왔죠. 네네. 우리 남북 대화 이렇게 좀 잘 가면은 네. 그러면 야 또 대북 제재 완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하여튼 그런 공세를 하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이것도 바로 진압을 해버리셨습니다. 맞습니다. 대북 제재 우리 혼자 해왔던 것도 아니고 대북 제재 푸는 것도 우리 혼자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로드맵을 걸쳐서 미국과의 뭐 집중적인 논의도 필요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해볼 수 있는 여지이지 뭐 지금 벌써 이제 우리가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오히려 마타도어에 가깝죠.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 공세로 네. 마치 지금 우리 정부가 남북 대화를 시작을 하니까 대북 제재는 당연히 풀 것처럼 완화할 것처럼 기정사실화해서 떠드는 그런 가짜 뉴스 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이전에도 백보이 되는 게 뭐냐면 남한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무역 보복을 하는 거다라고 이런 서사 구조를 갖고 있는데 네. 이전에 하승조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단 한 번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 스크럼이 깨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대북 제재 멈춘 적이 없고 그 어떤 역대 정부보다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고 또 북한의 심지어 미사일 발사, 무력 시에도 바로 대응 발사라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는 대응을 하고 있는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죠. 무역 보복 이걸 갖고 자꾸 엮고 그러시는데 그럼요 무역 보복 당하고 있는데 일본이나 캐나다는 뭐 대북 제재 완화하자고 해서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EU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트황상이 조금 욕심을 내고 계신 거고 지금 그것도 틀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다 같이 스크럼 돼서 공격을 무역 제재에 대해서 반격을 하면 미국 내수가 망가진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분리를 하셔야죠. 네. 그래 우리 또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이 지금 미국 갔잖아요. 네네. 예. 나 이거 우리만 쏙 빠질 것 같아. 왠지 그런 빅뉴스가 미국발로 날라올 것 같아. 왜냐면 지금 트럼프 보면 우리나라가 트럼프를 정말 솔직히 말해서 잘 이용해 먹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전 세계에서 보면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만큼 트럼프를 잘 활용하는 그렇죠. 나라가 없다는 맞습니다. 예. 그 다른 나라들은 참 당하기만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진짜 투항상을 충분히 잘 활용하고 있는. 아니 예전에 임진왜란 때도 만력제, 네. 예, 만력제. 그 만력제의 그 중국 당시 인민들의 별명이 조선 황제였습니다. 하도 조선만 챙긴다고 해서. 그러니까 만력제가 꿈에서 내가 유비였고 그 조선 왕이 그 손조가 그 장비 네. 뭐 관우였다. 그래서 동생을 보살펴줘라. 그랬다고 그 꿈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일설에는 그 트왕상 입장에서도 그 어쨌든 뭐 인간적인 메리트도 있습니다만 현재 월드 리더로서 자신을 부각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수단이 대한민국 한반도 맞습니다. 문제야. 한반도 문제거든요. 문제. 네. 그 정말 만력제 얘기 나왔으니까 만력제 한 30년 집권을 하는데 집권한 동안 계속 지방이 트럭해가지고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국가 정사를 전혀 안 돌보는데 유독 임진왜란때만 갑자기 문 벌컥 열고 들어와가지고 있는 대로 다 지원해줘. 20만 군사를 보내라. 그리고 쌀 100만 선문 보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한 다음에 임진왜란 끝나는데 또 방에 들어가가지고 또 아분다. 투항상께서도 오만 뭐 군 내외적으로 오만 깽판은 다 치시면서도 그리고 온갖 욕이랑 욕은 다 먹으면서 오로지 이 남북 관계 문제에 대해서만은 이런 이 성군이 있나 알아요. 성군이 있나. 네, 진짜. 아니 오바마 그렇게 멋있다고 뭐 청소부랑 이렇게 손학수 하고 여자 비서관 우산 씌워주고 그랬으면 뭐예요. 오바마가 무슨 일 했습니까? 위안부 합의 종료했죠.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에 사드 배치했죠. 그리고 한국이랑 일본 사이에 군사안보 동맹 맺으려고 했죠. 이건 뭐냐면 그 정보가 교환이 되면 우리는 최전방 60만 군인이 또한 최전방 북한과 중국과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고급 정보를 일본과 공유를 해줘야 되는데 일본이 우리한테 줄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이 한국 사람들 특히 그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바마를 높이 평가하는 것도 허세라고 생각해요. 허세예요, 허세. 그러니까 약간 사대주의가 깔려 있는. 그러니까 유럽의 철학이 어떻고 네. 막 그렇게 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경제학이 어떻고 그 논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심리가 오바마는 자기가 한국인인데 한국의 이익은 상관없이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하는 거 보니까 수준 높고 어쩌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요. 오바마 생긴 거 보다가 트럼프 생긴 걸 보면 이 외모상으로는 도저히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이 역대 최고 미남 대통령 이런 오바마. 불경한 생각을 갖다니. 저는 트럼프 대통령 2002년 프로레슬링 WWE 로의 링에서 스톤콜드 스티브 오스틴에게 스턴을 맞았던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스터너 피폭자 트럼프 대통령님 지지합니다. 그냥 계속 앞으로만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지합니다. 자, 그리고 이날 마지막 이제 이슈가 문정인 특보 잘라라. 네. 그 대통령이 간단하게 일축하셨죠. 뭐냐면은 미국도 백악관하고 국무부하고 서로 의견 다르잖아. 우리도 당연히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 의견들을 종합해내고 조율해내는 게 행정부의 능력이죠. 그렇죠. 예. 그 모든 의견들을 하나로 갖다가 하나만 남기고 다 쳐내는 게 바로 지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했었던 일이고. 또 문정인 특보가 어제 그 방송에서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강연 내용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자니까 미군 보고 나가라가면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원론적인 내용인 건데 그것만 탁 뽑아다가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부풀렸던 거죠. 네. 자, 어제 간단하게 또 개헌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네. 개헌은 저희가 곧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곡 이야기 나오는데 언론 해부실 넘어가서 언론의 왜곡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론 해보실 한국
화면이 바뀌면. 제 방송국이 처음이라서요. 방송 왔으니까 기념 한번 찍어야겠다, 셀카. 잠시만요. 셀카 한번 찍을게요. 지금 화면 나오는데. 찍어. 하나, 둘, 셋. 네.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네. 뭐, 이제. 뭐야? 네. 들어갈게요. 자, 갑니다. 네, 이번 언론 해보실 코너에서는요, 한국 보수 언론과 일본 동맹을 맺었나?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현재 남북 간 화해 무드, 비핵화 관련해서 급진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푸틴 장기 집권 체제에서 정말 북한 문제 터지면 환장하거든요. 중국 시진핑 지금 주석의 연임 제한을 없앴습니다. 여기도 지금 북한만 어떻게 해결되면은 시진핑 죽을 때까지 중국 권력 잡고 살아갈 수 옆에 있어요. 신경 거슬리던 게 지금 해소가 된 거야.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그래. 남북 문제, 북한 비핵화 된다면 난 월드 리더가 되는 거야. 제리 브루카이머 영화에 나오는 대통령이 직접 전투기를 몰고 외계인과 싸우는 그런 남자가 되는 거지라고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도 완전 좋죠. 근데 유일하게 이거에 배합한 게 바로 일본, 구구 세력, 아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 맞추고 있는 네. 일본 극우 세력과 뒷키스를 하고 있는 한국 언론. 한국 언론 그리고 한국 야당들이 이렇게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그 홍준표 당대표의 페이스북을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표는요, 이 남북 관련 회담 관련해서 위장 평화 공세다. 북핵 폐기 로드맵이라도 예전에 있었지만은 이러면은 그런 것도 없고 문재인 정권이 그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에 넘어가고 있다. 이런 파트너가 됐고 남북 정상회담도 북한이 추진한 거다. 북이 기획을 했다. 그렇죠. 야이씨. 그리고 실제로 여러 야당 다른 의원들도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장 평화 공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의 기사를 한번 볼게요. 자, 조선일보 기사 한번 띄워주시면은 조선일보 또 한 번의 거대한 쇼가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남북 정상회담 취지에 대해서 야박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고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네. 거대한 쇼가 시작됐다. 이 논조가 어디서 볼 수 있는 논조인가? 자, 바로 일본 극우 언론이죠. 네, 산케이 신문을 봐볼게요. 산케이 신문, 니혼세유, 키타노, 히카쿠카, 시뇨 데키스, 지칸 카세기요 유루스 다케. 일본 정부, 북해 비핵화는 신용할 수 없다. 믿을 수가 없다. 그저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라고 일본 오노테라 이스노리 방위 대상의 사진과 함께 일본 정부 관료의 인터뷰 내용을 올렸죠. 네. 거대한 쇼 조선일보 위장 평화 공세 홍준표 그리고 믿을 수가 없다 산케이. 네. 그래서 딱 이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죠. 또 산케이 신문의 기사 하나 또 볼게요. 이 기사를 보면은 아마이 고토바니 다마 사라레 때와 담에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방북 특사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 친서를 전달한 그 사진과 함께 달콤한 말에 속아서는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본의 논조가 한국 언론 그리고 한국 제1야당 정치인들 입을 통해서 재생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대되고 이게 가짜 뉴스로 광범위하게 또 카톡을 타고 퍼날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본 구구 세력과 한국 보수 야당, 한국 보수 언론은 같습니다. 이제부터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 언론들 관련 소식은 국제란에서 외신란에서 다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뉴스 신세계가 아니라 그 뉴비씨 월드에서 외신으로. 그리고 앞으로 자유한국당에 투표하신 분들은 국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일본 정당에게. 그 일본 정당 취급해줘야 될 것 같아, 진짜. 이건 산케이나 아베가 이런 식으로 지금 남북 평화 무드에 계속 이제 어떻게든 딴지를 걸고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이유가 뻔하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남북한 긴장 관계가 격화돼야지만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예를 들면은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자기들도 군사 무장화를 갖다가 강화하고 해외 파병 같은 거 풀고 이러려고 하는 의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랄을 하면 지랄을 할수록 아베 입장에서 오히려 힘을 더 받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오바마가 우리한테는 개마바일 수밖에 없는 게
일본과의 동맹을 좀 더 굳건히 하고 또한 일본을 이쪽 이 동북전선에서 포스를 세움으로써 한국은 우리나라를 그야말로 총알바지로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쪽 중국 세력 북한을 견제하는 일본 그렇다면은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만들어내죠. 네. 오바마는 그거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난 9년 동안 보면요. 동북아에서 일본이 사실 주도권을 갖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은 오바마가 일본에 힘을 실어주고 미일 동맹 축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러시아, 중국하고 각을 세우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나라를 미일 동맹 축에다가 끼워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우리는 그냥 여기저기 양쪽에 다 치이는 신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치이다 보니까 얼척없이 인민해방군 사열까지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와중에 또 사드도 받아들이고. 네. 그러니까 여기 끌려가고 저기 끌려가고 했던 정말 줏대없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지난 9년이었고 이걸 주도한 게 바로 오바마였고 그리고 일본이 패권을 누렸다, 나름대로. 네.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하게 문재인 대통령 취임 300일 만에 일본이 지금 동북아에서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어. 재팬 PC나 할 수가 있죠. 네. 존재감 없어. 자, 그리고 또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게, 자세히 이야기를 하자면은, 자, 캡처 화면 올려주세요. 자, 이 기사 제목만 읽어볼게요. 평창 올림픽이 아니라 평양 올림픽. 남북 단일팀은 정치적 쇼. 남북 단일팀 정치적 쇼에 젊은 층 분노. 평창 올림픽 적자로 한국 재정학과 일본의 목숨 구걸. 북한 미녀 응원단과 김여정, 미소 외교로 남한 정부 대혼란. 북한 특사 별다른 성과 없이 돌아올 것. 자, 이 한글로 적어놓은 저게 바로 일본 수구 언론이 그동안 뱉었던 쓰레기들입니다. 우리나라 보수 언론과 야당들 했던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극우 언론들이 저런 식의 기사를 쏟아내고 그러면 이걸 수입을 해와가지고 그렇죠. 한국 언론들이 재탕으로 받아쓰고 자가 생산 또 하시고. 그리고 이걸 또 받아서 정당이 떠들어대고 대변인 논평까지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가짜뉴스로 또 다시 확대되고 네. 진짜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뭐 메이저 언론이라는데 조중동 같은 데에서는 이런 일본 보수 언론들의 논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언론의 본령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비판의식, 비평의식 아니겠습니까? 이걸 그대로 받는다 그러면 너네들을 일컬어 하는 세 글자짜리 한자 단어가 있어요. 필경사라고 합니다. 일본 언론이 하는 말을 갖다 그대로 받아듣고 하는 것은 필경사들이 하는 것이지 언론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언론이 아니지. 네. 그 산케이 신문 캡처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거. 평창 오륜, 정치적 쇼, 비판이 분출하고 있다. 한국의 젊은 층이 불공정함에 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바로 산케이 신문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 들었던 불공정 프레임, 정치적 쇼, 산케이 신문의 기사예요. 야, 저게 원출처가 산케이 신문이구나. 아니, 저거 우리나라 언론이 썼는데. 저걸 또 산케이가 또 받았겠죠. 주얼이 바뀌는 주얼이 주얼이 바뀌는. 아, 맞아. 네. 지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하니까. 네, 조중동의 벗 산케이, 산케이의 벗 조중동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베와 스크럼을 같이 하는. 그래서 앞으로 조중동은 해외 외신으로 다루거나, 또 이제 앞으로 자유한국당 투표하시는 분들은 국제투표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 측면에서 말이야.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 압수수색 영장 들고 조선일보를 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응? 우리 국정원 일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압수수색 하면 이정물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를 더 짚자면 일본 극우 세력과 일본 보수 언론이 저런 식으로 난리를 치는 거는 일단은 승진나좀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자국의 이익이란 차원에서 그래. 맞아요. 그 방향이 정말 짜증나긴 하지만 야 우리나라도 이제 군대 만들고 일본도 다시 미사일 쏘고 이런 나라 만들고 싶어. 그래.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야당과 우리나라 보수 언론은 왜 그것에 궤를 맞춰갑니까? 당신들은 국적이 없나요? 한국 의원이 아니라 일본 의원이고 일본 언론인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화가 나는 거예요. 일본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거부터 물어보고 싶습니다. 니는 저 일본 아베가 헌법 개정한다는데 네 의견은 어떠냐? 네가 만약 그게 찬성한다 그럼 이해나 되지. 그럼 반대한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냐? 바보라서 그러냐? 이러한 의문이 들게 되는 거죠, 진짜. 원래 근데 참
보면 볼수록 바보들인 것 같아. 맞습니다. 예. 사악한 놈들로 봐야 될지 바보들로 봐야 될지 약간 헷갈리는 좀 측면이 바보면서 있는데 사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바보가 사악하면 최악이 아닌가요? 바삭하죠? 돼지 껍데기처럼 바삭하죠. 바삭바삭. 그러니까 바보가 사악한 거는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그런 상가. 근데 바보가 착하면 뭐 옛날 벙어리 삼령 이런 것처럼 순정이 있는데 바보가 사악하면 내 놈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이 좀 부지런하지 않아가지고 사고라도 안 치고 다니면 동정심이라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 저거 바보는 멍청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보면 사악하다는 거 이해가 되는 게 지금 평창 올림픽 때 방남했던 인사들 이전 조선일보에서 다 죽었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뭐 복사포에 맞아서 죽었다는 등, 뭐 어디 목이 매달렸다는 등, 뭐 조각돼서 어디 뭐 동물농장에 버려졌다는 등 했는데 다 살아 돌아왔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허황된 기사를 망상으로 쓰다가 실질적으로 정부가 플랜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외교 드라이브를 거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준표가 야 뒷거리 없이도 이런 게 돼? 라고 의아했던 것처럼 이 보수 언론들도 지금의 그림, 이 강력한 정부의 정책,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외교력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건 뭐지? 심지어 2014년 외교 그 동아일보가 기사를 보면 그런 것도 나왔었잖아요. 오바마 행정부가 박근혜 외교부에 대해서 능력이 없고 지능이 낮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요, 맞아요.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외신의 미국 언론에서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 박근혜 외교팀이 전부 무능하고 머리가 나쁘다. 이런 기사가 났어.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일본 언론이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는 그만큼 일본이 동북아 질서에서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 주도권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맞습니다. 잡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자, 언론 해보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칭찬합시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칭찬합시다 주인공 누구죠? 네, 바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입니다. 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한테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선물을 또 드렸습니다. 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 IOC 위원 소개 행사가 열린 강원도 강릉 세인트 존스 호텔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으로부터 올림픽을 모티브한 트로피를 선물로 받고 있는데요. 네. 이 바흐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남북 단일부터 시작을 해서 평창 올림픽 얼마만큼 남북 단일팀이 중요하며 평창 올림픽이 그 동북아 나아가서 세계 평화에 얼마나 기여한지를 지속적으로 환기시켰던 인물이었죠. 맞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네. 진짜. 뭐 혹자는 바흐 IOC 위원장의 이런 것들이 자신의 정치적 행보다라고 이렇게 뭐 의미를 폄하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진짜로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 이런 선한 방법들을 쓴 것 그러니까요. 자체가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뭐가 나빠요? 맞습니다. 네.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게 그거 한심한 거 아니야? 그렇죠. 자기 정치적 의욕도 야망도 없이 순진하고 착하게 살면서 그냥 아무 일 없이 몸보신을 하는 사람보다 150만 배 더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제일 한심한 소리가 이겁니다. IOC 그러니까 올림픽은 순수한 스포츠 정신인데 왜 정치 논리가 단일팀이 왜 나오고 정치 논리가 개입되냐? 이게 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이런 게 왜 개입되냐? 그냥 정정당당하게 승부만 하면 되지. 그런 것도 합니다. 그런 것도 하는데, 그거 하는 걸로 해서 이제 각종 스포츠들 많지 않습니까? 프로 스포츠들 이런 것들도 하고. 그리고 그 세계인의 축제라고 하는 모토 아래에서 벌어지는 그런 진짜 말 그대로 모든 사회적인 축제가 되는 그런 스포츠 행사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스포츠가 순수하게 비정치, 순수하게 정치 이런 게 있어요. 또한 순수함과 정치 비정치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올림픽을 하는 동안은 전쟁을 멈추고 싸움을 멈추고 모두 모인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폭력을 배제하자는 거죠. 저는 올림픽은 가장 정치적인, 가장 비폭력적인 행사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치적이고 가장 폭력적인 행사가 바로 전쟁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나빠? 사실 올림픽이 순수한 스포츠 어쩌고 떠드는 사람들 논리대로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올림픽 치르는 와중에
총 빵빵 쏘면서 전쟁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맞습니다. 어? 예. 아니 뭐 올림픽은 한심한 소리지. 순수하게 비정치적인 행사인데 우리가 뭐 올림픽의 평안의 나발이는 뭔 상관 있어?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그냥 우리는 스포츠 하면 되지. 이런 한심한 소리라고. 그러니까 요 하는 동안에 세계 정상들이 다 평창에 모여 있으니 이때까지만 해도 서로 웃는 낯으로 좀 서로 얼굴 좀 보자.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거를 갖다 만들어낸 게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서로 투표도 주고 덕담도 나누고 하는 거야. 정말 너무 뭐 100번에도 아깝지 않은 이런 일이. 자, 우리 바 위원장의 박수로 한번 쳐드릴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이름이 바흐야. 역시 좀 가문이 있어. 음악의 아버지였나, 맞습니다. 바흐가? 예. 이름도 토마스야. 완전 바흐 집안의 후손인가? 예. 그 이름도 토마스에 얼마나 기차 생각도 나고. 우리가 좋아요. 보통 바하라고 토마스 기차. 아 왜? 왜 또 놀래고 그래? 미치겠다. 너무 훌륭한 드립이라 생각인가? 와. 윤가피 소장이 없으니까 누구 하나는 개드립을 치는 욱총량제와 함께 그 개드립 총량제 오늘도 그 법칙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잘해요, 저도. 바흐 저게 우리 그 음악가 바하 있잖아요. 아, 바하, 예. 바하하고 아마 스펠링이 똑같을 거예요. 네. 그래서 바흐가 아마 발음은 정확한 걸 거예요. 자, 그 패럴림픽 패럴림픽이요. 내일 개막합니다. 알았어요? 전 제가 아까 패럴림픽 얘기했는데. 아니, 패럴림픽 얘기는 했지만 네네. 내일 개막한다는 거 알았냐고. 이게 3월 9일 네, 개막하죠. 네. 날짜를 알고 다니는구나. 저는 몰랐어요. 네. 난 사실 3월 9일은 알고 있었는데 오늘이 며칠인지를 살짝 까먹어가지고 오늘 수습이 안 되네. 오늘 8일입니다. 마무리 좀 해줘. 좋네요. 네. 오늘 흥겹게 진행된, 방송이었고요. 예, 지금 채팅창에 개드립 총량제, 총량 보조 개드립 적용 반작용의 법칙, 뭐, 쫙 올라와 있네요. 고맙습니다. 예. 네. 그래도 오늘 동접이 한 1,300분? 아깝네. 1300분밖에 저의 본 모습을 확인을 못 하시다니. 이게 13,000원 내야 되는데. 그러게 말이야. 13,000이 되면 저희가 고척돔에서 공개 방송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모자 쓰고 나올게요. 빨리 마무리 좀 해줘. 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3월 8일 뉴스 신세계. 지금 뭐 비 소식도 있고 하니까 운전하신 분들 비 조심하시고요. 일교차 있습니다. 삼겹살 데이래. 예, 감기 조심하시고 삼겹살 많이 드십시오. 예, 삼겹살 드시면은 건강에는 나쁘지만 맛은 좋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니까 많이 드세요. 아니면 오늘 3월 8일이니까 38 광땡데이로 해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섰다라도 한판 하시죠.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문파와 끝까지 함께하는 UBC 뉴스 신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남훈, 권수는 하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